아,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 한번 하고 시작을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지금 시간을 오늘 수요일 우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유일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슈보다 종목으로 우리가 돈만 버는 것들을 빠르게 읽어내고 그리고 핵심만 전달하는 오늘 그런 좋은 방송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전에 간단하게 한국경제TV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보시는 길에 제 채널도 있다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특징주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사실 시장이 이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하기 그렇죠. 그래도 우리 첫날에 공부했던 기가 막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뉴로메카를 간단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뉴로메카는 어떤 재료였나요? 첫날 공부한 걸 봤을 때 우리가 GS2016 픽 앤 플레이스 이거 기억하시죠 혹시? 피지컬 AI 하면서 제가 약간 농담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조금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자라고 농담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 급등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기회에서 외인과 기관이 함께 가져간다면은 지금 이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 오늘 시장이 사실 미증시가 좋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움직였을 때 우리가 음봉에 공부를 하면서 같이 올라갔던 그 종목입니다. 상승을 할 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어제 뭘 배웠습니까? 추세 속의 추세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높은 지점들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점에 하나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 지점에도 하나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돌파를 못할 것 같은 자리에 일단 체크만 해주면 이런 캔들을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살펴봐서 자, 이거는 공부예요. 공부. 자, 5만 원에서 대단히 힘든 모습을 보였구나. 외국인 기관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간다 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 동안 시간이 흘러들었구나. 그럼 우리는 추사 속의 추색을 만들어 보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우리 최근의 자리로 살펴보게 되면 자, 최근 자리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 정도로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도 맞춰질 수 있겠죠.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 실패하고 네 번 힘이 강한 돌파봉, 이 막대기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몸통으로 관통을 하는 실패한 돌파 횟수 대비 점점점 이런 모멘텀들이 짧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행잉맨, 교수형이 나오지 않는 이상 매물을 톡톡 건드려주고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네. 톡톡톡 건드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략을 수립한다면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앞자리를 바뀌는 것을 라운드 피겨라고 합니다. 자, 4만 원을 딱 거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터치하면 그냥 일부라도 차익 실현 같은 경우 혹시나 차익 실현 같은 거를 하고 일부라도 해야 되겠다. 시장이 밀린다면 변동성이 있다면 내가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라면 이런 거를 다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종목도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가 자,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라고 하면서 첫날에 공부했던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자, 어제 재료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국전력이 52주 이번에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재료라고 한다면 미국 원전에 대한 이런 진출 기대감에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추세 속의 추세를 만들자고 했던 거 어제 혹시 공부했던 내용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추세 속에 추세를 만드는 놈이요 이러고 제가 농담으로 하면서 타짜의 대사를 하고 우리는 이 작은 추세를 만들어 보고 그렇죠? 이때는 사실 승부가 나진 않은 거죠. 이때는 승부가 났다고 할 수 없고 뭔가 작은 추세를 만들어 봤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애매한 위치란 말이에요. 상승하고 있는 우리가 이런 지점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세 속에 추세를 만들어 보고 가장 심플하죠. 이제 이해가 쏙 되시죠? 이런 지점을 공략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눌림 끄시고 2파의 상승이 이해되는가? 이것도 관통 없이 몸통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을 위로 공간이 조금 열려 있죠. 차트선상에
위로 공간을 열어주면서 이런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라운드 피겨를 깨뜨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5만 원 정도를 잡아놓고요. 자, 지금 돌파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정해보는 겁니다. 뭐 나는 되게 공격적이야. 5만 3천 원도 관계없고요. 5만 원도 관계없습니다. 추천이 아니고 공부입니다. 어제 했던 월요일 날 공부했던 종목들 중에 모멘텀이 있던 것들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어제 미증시 함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조금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종목이 안 갔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건 이 환율 차트입니다. 우리가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이날이 뭔가요? 나라에 그 돈들을 풀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우리가 서학개미 세제 혜택도 좀 줘보자라고 하면서 이 환율을 잡았던 게 지금 제자리로 복귀하는 모습이에요. 1480원 선을 다시 두드릴까 두드리지 않을까. 제가 어제 너무나 예민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너무나 예민하게 보고 나서 지금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순환매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별해야 되며 그리고 오늘 주제를 그래서 10갑자 주식 내공의 10갑자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돈의 향기편으로 70년대 회장님 머리를 하고 오늘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들 준비되셨나요? 두고두고 한번 할까요?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조금만 하고 오늘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갈게요. 자, 귀금속, 구리, 원자재, 원유 다 양봉, 빨간불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나쁜 얘기하면 또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기분 좋게 가자고요. 이게 여기까지 다 꼴딱했어요. 지금 꼴딱했는데 자, 오늘 공부할 종목은 이겁니다. 자, 코오롱 EMP라는 종목이에요. 코오롱 EMP. 무슨 느낌인지 벌써 오시죠? 외국인 기관이 다이나믹하게 담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슈를 찾아볼 거예요. 근데 이슈를 쳐도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뭐죠? 내공편이죠. 그래서 이슈가 나오고 초록창에 하루 종일 검색해도 기껏해야 재무구조밖에 안 나오는데 외국인 기관은 쌍끌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쌍끌이를 하고 있죠.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무엇보다 가장 빠른 지표인데 이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내공 증진의 기술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진지하게 할게요. 자, 우리가 의심이 될 때는 뭐를 먼저 체크해야 되냐면요. 바로 거시비입니다. 최근에 이 미국과 이란 거래에 대해서 국가에 25% 관세 부과한다는 이슈 혹시 상시 체크 해보셨죠? 어제부터 계속 헤드라인이었으니까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야, 근데 코오롱 EMP랑 무슨 상관이냐 이러나? 맞아요. 제가 딱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예, 관세 부과. 중국은 이란과 교역을 합니다. 뭐죠? 원유 교역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는 25%에서 발생을 해요. 이 말이 나오기만 해도 그렇죠? 이 말만 그냥 25%라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이 예를 들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100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25만 원을 뭘로 내야 돼요? 관세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미 수출 자료를 확인을 해봤더니 5,256억 이 써 있는 대로예요. 5,256억 약 650조 정도가 나옵니다. 650조. 그럼 여기에 25%를 계산기로 두드려 봤더니 170조 원 정도가 관세로서 납부가 되게 됩니다. 괜히 이란 거, 그렇죠? 이란 기름값 괜히 조금 받다가 이건 조금 받다가 괜히 이거 170조 떠안게 되고 이거 그러면은 좀 이거 다 부들부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서 돈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선 야 이거 값싼 전기차 전동화 이거 밀어내야 되겠는데 이거 원유 잘못하면은 독박 내가 다 쓰겠다. 170조 이거 큰일 났잖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전동화를 밀어붙이는데 미국은 또 뭐가 있습니까?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거를 보겠습니까? 비아디를. 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란 소리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결국 코오롱 EMP랑 무슨 상관인데 이슈도 없고 했는데 코오롱 EMP인데 왜 25% 얘기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진짜 집중하세요. 자,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전기차 전동화 회사 아닙니까? 중국에서 원유 리스크 생길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덮개, 배터리 덮개, 전선 보호, 제어 박스, 연료 전지 케이스 우리나라에서 수입 안 할까요? 자, 휴대폰이요, 휴대폰. 휴대폰 있죠? 겉보기에는 플라스틱인데 신소재죠. 이거는 녹지도 않고요. 충전을 해도 뭔가 변화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신소재예요, 신소재. 자, 근데 코오롱 EMP가 이슈가 아무것도 없는데 외인기관이 쌍끌이로 끼를 보여줍니다. 체크하세요. 외인이 바보 아니죠? 자, 그럼 2021년 우리가 이때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 좀 내공 괜찮죠? 자, 이때 뭐 있었어요? 이때요. 그냥 찍어 보시는 겁니다. 추천이 아니에요. 공부예요. 절대 종목 추천 아닙니다. 공부입니다. 자, 이때는 뭐예요? 21년은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EV 시장을 흐름으로 가는 구체화된 시기예요. 근데 떨어지는 시기도 알아야 되겠죠. 떨어지는 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크로 이슈가 많이 움직였어요. 막 불나고요. 캐피탈 디렉션 나고 차트가 뒤늦게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때 흘러내리고 야 이거 자꾸 불나고 플라스틱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이거 2차 전지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전기차 불나고 이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23년도부터는 2차 전지인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21년도부터 22년도에는 이거 불나고 뭐하고 플라스틱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럴 때마다 이런 자리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원유에 대한 문제가 있죠. 중국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모멘텀으로 공부식으로 추정을 해야 됩니다. 절대 추천 아니에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절대 추천 아닙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체크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MDS 테크죠.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자율주행이 돌아갈 때 이거 순환매로 좀 움직이지 않겠어? 이렇게 인식이 아마 됐을 겁니다. 근데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주죠. 자, 그리고 항상 가볍고 윗꼬리 막 영망치 캔들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대단히 기술적으로 아름다운 위치에 있습니다. 주봉 볼까요? 아름답다고 하니까 좀 부드럽죠? 그래서 조금 언어를 좀 부드럽고 쉬운 말로 써서 자, 월봉에도 아름다워요. 주봉에도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월봉에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공부입니다. 이번에 CXL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이슈 있었죠. CXL 메모리 관련된. 자, 바로 MDS 테크가 팹리스 반도체에 대해서 프라임마스에 직접 투자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XL이라고 하니까 시장이 잘 인정을 안 하는데 기관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CXL이라고 한다면 AI 서버 GPU는 다 아시죠? 사람으로 치면 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저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비밀번호 몇 번 틀리거나 초록창에서 틀리면 막 A12354 막 해서 막 비밀번호 틀린 거 막 이렇게 치고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눈으로 그 가짜 문자를 상용화된 문자를 눈으로 확인해서 이게 비트코인의 채굴 원리, GPU의 채굴 원리, AI의 학습 원리랑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나요. 요만큼은 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HBM이 빨리 속기로 눈의 정보를 받아서 CXL이 바로 뇌로 보내주는 그 링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순환매가 이쪽에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대단한 종목보다 조금 내공 증진의 시간이에요. 자, 제가 살짝 연기를 할 겁니다. 살짝.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만 연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머리 하고 온 거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자, 오빠 믿지? 믿겠습니까? 자, 눈의 시야 정보에서 믿음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샤라는 쭈꾸미 집이 있는데 투 이트 원다이 아이 돈 노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뭔가 데이트를 하기 싫을 것 같고 뭔가 언어에서 저렴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 GPU 눈이 학습을 했어요. 그렇죠? 눈이 학습을 했어요. 너무 좀 가벼워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뭘 하느냐 HBM 딱 이제 눈의 시야각을 해서 뇌로 보내는 그 신경회로망이 예, 맞습니다. 예, CXL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단히 큰일 나겠구나. 저 남자와 데이트를 하게 되면 대단히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조심하게 되는 것. 이런 학습값이 SSD, 하드, 뇌로서 학습되는 거죠. 자율주행에도 붙어가거나 이슈가 편승이 된다면 이유 없이 한 번씩 윗꼬리 양봉을 합니다. 보통 장이 약간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윗꼬리 양봉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오버나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기술적 분석의 위치예요. 오버나이트라고 하면은 자, 계속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영망치 캔들을 만들어주죠. 그럼 영망치를 만들면 어찌됐든 장 마감 때쯤 사서 장 초에 요 자리를 보고 탁 털고 하루 먹거리를 만드는 그 오버나이트를 만드시는 분들, 대학생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차트가 이런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말 많이 안 하고요. 그럼 비추로셀은요? 이번 공부 종목은 자, ESS 방산, 우리가 조금 전 첫 우리 내공 증진에서 트럼프 관련된 이슈를 봤어요. 기관이 웨인이죠. 웨인이 끝났죠. 자, 오버나이트를 한다면 트럼프 2.0 최대수의 섹터가 방산과 에너지가 올 수 있고 순환매가 이 중심에서 설계가 된다면 자, 끼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럼 비추로셀 ESS 이거 스마트 그리드 전력 저장 장치 이쪽인데 이거를 왜 얘기하는데 분쟁에 관련 이슈가 있어요. 자, 비추로셀은 앰플 전지, 열 전지, 고온 전지 정도를 합니다. 앰플 전지는 뭡니까? 스마트 포탄에 들어가는 게 앰플 전지고요. 열 전지가 뭡니까? 유도탄에 들어갑니다. 유도탄. 고온 전지가 뭐예요? 석유, 가스, 시추 장비에 고온 전지라고 한번 쳐보세요. 심심치 않게 계속 기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앰플 전지, 열 전지, 고온 전지가 국지적 분쟁이 있을 때 교집합 아니겠습니까? 그럼 방산과 함께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비추로셀의 이 전지 같은 경우는 한 번 쓰면 끝납니다. 다시 사야 돼요, 배터리. 그래서 비추로셀은 캐나다 배터리팩 같은 경우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월봉상으로도 체크가 되겠지만 일단 일봉으로만 봅시다. 25년도 작년 9월이죠. 9월 같은 이슈를 보게 되면 자, 캐나다 배터리팩 인수한 이노바 이슈가 아마 손쉽지 않게 검색이 될 겁니다.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관세 25% 있죠. 그럼 캐나다에서 만들어버리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세 회피 가능성 높아집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원시원하죠? 시원시원하죠? 다음 가겠습니다. 자, 재밌어요? 너무 괜찮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우리가 트럼프 2.0 시대가 지금 개막을 했고 에너지 방산과 자원 패권에 대한 싸움이 조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 줄로 딱 요약하면 뭡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같이 풀어보자는 거예요, 즐겁게. 자, 오늘 장도 이거 지금 달러도 걱정되고 지금 이거 조금 전 같이 공부했잖아요. 아, 원자재, 금, 우리 이거 여기 목까지는 그냥 꼴딱 삼켰잖아요. 제가 또 꼴딱 삼켰습니다. 정말로 이거. 꼴딱 삼키고 나서 기분 좋게 시작하면 좋죠. 이제 딱 이제 입도 풀렸겠다 이제 가는 거. 한 줄로 요약하면 뭡니까? 무역상이에요, 무역상. 이란 중동을 압박할수록 이런 무역상에 관련된 종목이죠. 무역상이에요, 무역상. 그렇게 해서 AP통신 같은 거 검색해보면 베네수엘라랑 석유 재개 움직임 같은 경우 있을 거고 G7 논의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 히토류 자원 통제 이런 움직임들도 있어요. AP통신 뉴스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팩트.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가스 기름들 철강 쪽 들고 분쟁국에 공장으로 납품하는 회사예요. 자, 워딩을 보세요. 기름입니다. 가스입니다. 철강. 교집합이 다 나죠. 그럼 이제 거시비로 우리가 살짝 보게 되면 우리 원자재만 딱 봐도 뭔가 원유든 뭐 환율이든 지금 이 자리에서 그쵸? 되게 걱정했잖아요. 우리 가장 처음 이거 잠깐 보고 시작했잖아요. 나라의 연기금부터 국민연금 이런 부분들이 깨지는 모습들, 서학개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도 지금 잡혀나가지 않는 모습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거시비를 보면 에너지는 직접 지고 가겠다는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봉을 체크해 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랑 똑같죠? 우리가 어제 왜 우리가 공부를 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세 안에 추세를 녹여내는 놈이요 라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돌파하면서 급소에 위치하는 모습들 주봉상입니다. 자, 일봉상에도 어때요? 오늘 안착하는지 안착하지 않을지 여기서도 한번 체크를 해드려 볼게요. 이게 모든 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입니다. 자, 작게 하면은 이런 라인업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라인업을 잡을 수 있고요. 자, 이 자리에서 몸통으로 강하게 돌파하고 음봉 공략의 타점도 좋고요. 그렇죠? 자, 다양하게 우리가 자, 이런 날은 좀 조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자, 여기에서 호가창에서 매수 상위에 골드만삭스 뭐 여러 가지 외인기관들 이름들이 나타나면 더 집중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 실적을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자, 특히 장이 밀릴 때는 하반 경직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큰 문제가 없는 실적이 탄탄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긴 하지만 이렇게 아주 충분하게 유보율도 600%가 넘어가고 이 정도의 실적은 나와주고 아주 탄탄해야 그쵸? 쉽게 말하면 무역업이잖아요. 무역업. 무역상인 같은 종목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술적으로만 체크를 하면 그럼 전략 이거 중요해서 못 넘어가겠어요. 이거는 좀 빠르게 하고 싶은데 자, 이거는 중요해요. 자, 우리가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봉 월봉상 이게 대단히 힘든 시간 보내는 그런 성향들도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조금만 시계열을 돌려봅시다. 주봉으로 딱 봐요. 그럼 이때 시계열이 뭐예요? 이때 제가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할게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우 분쟁 때 그렇죠? 상승 라인 로우 분쟁 때 관련돼서 아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정답이 있으니까요. 이 공부는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쟁이 있을 때 충분히 LNG를 배로 사와야 됐을 때 모멘텀을 함께 공부해보세요. 그럼 순환매가 보일 겁니다. 자, 급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종목은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만드는 회사예요. 뭐 이거 길게 말할 거 없습니다. 한 줄로 딱 끝낼 수 있고요. 자, 이슈가 뭐냐? 우리가 데이터 센터, 산업단지, 병원, 뭐 군부대, 공공전력망, 군부대. 자, 우리 오늘 금융 이슈 있죠? 그 JP모건 체이스 관련된 이슈 있죠? JP모건 체이스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금융 관련된 이슈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베이스로 깔리는 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전기가 나가버립니다. 대단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죠. 은행 가서 돈을 찾아요. 안 됩니다. 전기가 나갔어요. 큰일 나죠. 은행 거래가 중단돼 버립니다. 자, 레이더 통신, 위성, 우리 저것을 포격하자고 딱 하는데 레이더가 안 먹습니다. 뭐지? 통제 시스템이 먹통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런 두산 퓨얼셀의 수소차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예요. 자, 그러면은 교집합이죠. 느낌이 오시죠? 교집합으로 체크를 해본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가 많이 쓰냐면 의외일 겁니다. 아마존이 아마존이 수소 생산 설비 1분만 전원 나간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자, 시청자님이 아마존의 CEO예요. 전기가 갑자기 나가버립니다. 데이터 센터는 둘째고 전기 나가 큰일 나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전해조 관련돼서 수소 생산 설비로 해서 연료전지 같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로 해서 외행기관이 깔끔하게 담아나가고 있는 모습들 체크되니까요. 이것도 두산 퓨얼셀도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환매가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런 종목도 괜찮겠죠. 오늘따라 HTS가 점검을 안 해요.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어떤가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ESS 수주 경쟁된 이슈도 있었고 전기차가 이번에 캐즘 좀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돌파구가 ESS가 되는데 자, 우리가 GPU 관련돼서 전기가 필요하다며 종결시켜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순환매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요. 처음 포석은 매년 작년 1월에도 그랬어요. AI로 포석이 땅 터집니다. 야,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연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야, 이거 전기 먹는 하마라며 원전이 갑니다. 근데 원전이다. 원전 다 좋다. 그런데 야, 가만히 생각해보자. 원전을 생산해서 100원어치를 보내면 서울은 98원어치 받고 97원어치 받는다며 전기가 연신율이 있다며 바닷가 쪽에서 만들 거 아니야. 근데 미국은 노후화됐고 낙후돼서 이 전기줄 이거 가다가 하느니 갈아버리자. 전력 전선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덥석하면 전력 전선을 덥석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또? 야,
전력전선 그래 교체 좋아. 그런데 여기에서 ESS가 나옵니다. 저장해버리면 어떨까? 저장해? 이런 식으로 가면 아예 다음까지 종결을 내버리겠습니다. 가는 길에 좀 물 확 올라왔죠. ESS. 야 저장해버리면 어때? 야 근데 생각해보자. 공짜로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 공짜로. 오늘의 태양은 오늘도 뜨니까 태양광과 자 태양이 돼서 대류가 형성이 돼서 바람이 불 수 있잖아. 풍력이 번갈아 가면서 순환매로 돌아갑니다. 그럼 뭐예요? 정신 못 차리면 1월이 녹기 딱 좋은 장인 겁니다. 랜덤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랜덤으로. 그리고 종착지가 어디로 가냐? 가뭄에 콩나듯. 가뭄에 매일은 아닙니다. 가뭄에 콩나듯. 야 우리 소실라고 이거 전기 사다가 ESS로 막 옆에 저장이고 팔고 이거 언제 그러냐? 도심에 SMR을 놔버리자. SMR이 또 죽겠죠. 이런 식으로 오는데 예, 이게 그리고 또 SMR을 들어가면 또 뭐가 오나요? 다시 AI가 예, 그리고 원전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갔는데 예, 이게 사람 피 말리는 거죠 이거. 아 그렇죠. 아 스토리텔링 눈높이 스토리 맞습니다. 이게 프로는 쉽고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눈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순환매를 정할 때요. 제가 오늘 우리 뭐 공부했죠? 우리 시청자님들 모시고 뭐 공부했습니까? 코오롱을 통해서 이슈 관련되고 미국 이란 이슈로 해서 순환매를 한 바퀴 돌려드린 거예요. 이거 서슬파란 정수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일한 와우넷 유일한 전문가의 서슬파란 정수는 어땠습니까? 자 오늘의 공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 1000명이 넘으면 애들 요구르트 값이 나온다면서요. 그리고 마침 애기들이 대단히 삐쩍고라 피골이 상접하여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경제 주마등 아이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자 한국경제TV 구독하시는 길에 유일한 일을 잠깐만 해서 체크해 주시면 몹시 감사하겠다가 뭐 구걸하네. 구걸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대놓고 구걸입니다. 대놓고 구걸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파이팅입니다. 힘든 말 다 뺐어요. 우리 결국 정상 갈 수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훌륭한 장 성공 투자